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넷째 주 포커스잇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LTE폰을 구입하면 120만 원을 준다는 광고 혹시 보셨나요? 저도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정말 주는 걸까요? 어찌된 영문인지 하경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휴대폰 판매점이나 지하철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휴대폰 한 대만 팔아도 현금을 준다는 딜러 모집 전단지인데요. 현금 100만 원 지급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다단계 판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하신 분 밑으로 딜러 하신다는 분이 10분이 주신다. 그러면은 무슨 청방권을 주는 거예요, 청방권을. 밑에 이제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밑으로. 그분들이 이제 휴대폰을 뭐 한 대를 팔든 10대를 팔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당이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내 밑으로 대기만 안 하고 휴대폰만 팔았을 때도 한 번 10대면 200만 원 벌 수도 있고 100대면 2천만 원 벌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을 윗선에서 떼어가는 피라미드 구조로 일반인이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보조금 혜택 전혀 없이 8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대 팔 수도 있고 수대 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 자기 어떻게 하느냐에 틀린 거예요. 전단지를 많이 뿌려서 연락이 많이 와서 휴대폰 개통을 하면은 많이 벌 것이고 그때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못 벌잖아요.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 대신에 휴대폰 요금을 이제 직접 내셔야죠. 결국 돈을 벌기는커녕 쓰지도 않는 휴대폰 요금만 매달 10만 원가량 부담해야 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스마트폰 다단계가 가능한 이유는 이 통사와 제조사의 단말기 보조금 액수가 비정상적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통사 측에서는 이런 판매 방식이 본사 정책이 아니며 발견 즉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이통시장의 보조금 정책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비정상적 판매 행위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하경화입니다. 주 5일 수업이 시작되면서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텐트를 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한 캠핑도 있습니다. 바로 캠핑카인데요. 관련 전시회가 있어서 한만혁 PD가 다녀왔습니다. 킨텍스에서 개최된 오토모티브 위크 2012에는 레저 캠핑 아웃도어 특별관이 마련됐는데요. 이곳에는 다양한 캠핑카 브랜드가 참가해 트레일러부터 고급형 캠핑카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차를 이용한 캠핑은 크게 캠핑카와 트레일러로 나뉩니다. 캠핑카는 엔진이 달려있어서 자체 이동이 가능하고 캠핑 트레일러는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자동차에 의해 견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이제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고 또 외부의 날씨에 따라서 또 텐트를 접었다 폈다 했을 때 큰 어려움들을 느끼고 카라반은 이제 어떤 날씨나 뭐 장소에 제약 없이도 이동이 가능하고 캠핑카는 다시 캠핑카와 업무 이동 차량으로 나뉩니다. 캠핑카는 캠핑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반면 업무 이동 차량은 평소에 일반 차로 쓰다가 캠핑할 때만 내부 구조를 바꿔 캠핑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일반 트레일러와 폴딩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일반 트레일러의 경우 적재 중량이 750kg을 넘어가면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폴딩은 침실 공간을 접을 수 있어 이동이 간편합니다. 보관이 편리하죠. 차 하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면 폴딩 트레일러는 접어서 보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운전을 할 때 뒤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서 특히 올해에는 국산 제조사들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캠핑 환경을 반영한 설계와 외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AS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수입 카라반들은 큰 것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실장에는 실질적으로 큰 것보다는 주차하기도 편하고 이런 작은 소형 모델이 지금 현재는 많이 전시회 규모는 예상보다 작았지만 국내에도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 저도 캠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연인끼리 야외에 나가면 아무래도 추억으로 담을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막상 카메라를 사려고 하면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종류도 정말 많고 막막합니다. 이번에는 차주경 기자가 해결해 드립니다. 올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화질입니다. 이전까지는 무조건 화소가 높으면 고화질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디지털 카메라들은 화소는 다소 낮지만 이미지 처리 엔진이나 렌즈의 성능이 높아 우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캐논의 경우 DSLR 카메라와 컴팩트 카메라 부문에서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의 베스트셀러 모델 캐논 EOS 600D는 동영상, 사진 화질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익서스 115HS는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지만 튼튼한 본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니콘 DSLR 카메라 D7000은 전통의 인기 제품입니다. 강력한 성능과 화질이 매력적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파나소닉 루믹스 GF3는 여성 사용자들에게 알맞은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성능과 화질은 DSLR 카메라와 견줄만 합니다. 올림푸스 펜 EPM1 역시 초소형 경량 미러리스 카메라로 화질과 휴대성을 모두 잡으려는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사용자라면 소니 X5N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노라마 기능과 풀 HD 동영상 촬영 기능을 통해 소중한 순간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탁월한 셀프 촬영 기능을 지원하는 삼성전자 MV800은 여성 사용자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전문 사진가들이 사용할 삼성전자 카메라로는 미러리스 NX200이 있습니다. 하이엔드 카메라의 명가 후지필름에서 선보인 X10은 성능과 디자인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때는 가장 먼저 사용하려는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디자인, 색상 역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입 가격의 적정선을 정해놓고 그 비용 내에서 용도, 디자인, 성능이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디어잇 차주경입니다. 야외 나갈 때 디카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바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매월 아주 유용한 앱만 콕콕 정해주는 남자, 앱정남 컵군 최재영 씨입니다. 3월 되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밖으로 나들이 갈 일도 많아졌죠. 조만간 형형색색의 꽃들이 산을 물들이고 벚꽃놀이 시즌도 다가옵니다. 신학기에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일도 많아지고 말이죠. 사진 찍을 일이 많은 봄, 스마트폰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앱과 사진 편집 앱을 소개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앱은 네이버 카메라입니다. 네이버 카메라는 최근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으로 동시에 출시되었으며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메라는 다양한 필터, 편집, 백업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카메라에서 볼 수 없었던 재밌고 역동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상단의 카메라 옵션에는 촬영 타이머 기능과 화면을 터치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다면 하단의 편집 옵션에서 사진을 다양하고 멋진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촬영은 토이 카메라와 같은 효과를 구현합니다. 사진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엔드라이브에 자동 백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앱은 푸딩 카메라입니다. 푸딩 카메라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마켓을 통틀어 가장 인기가 많은 카메라 앱 중 하나입니다. 푸딩 카메라는 다양한 카메라와 필름의 효과를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SLR 카메라와 같은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화면 좌측에는 드래그를 통해서 사진의 노출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화면 터치를 통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각종 카메라와 필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종류에는 스냅, 파노라마, 토이 카메라 등이 있으며 필름에는 모노, 비비드, 빈티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앱은 기존의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 앱은 포토샵 대신에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 사진 편집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편집 메뉴에는 필름과 특수 효과, 액자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랜덤으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전문 카메라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앱과 사진을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는 앱을 소개했습니다. 많이 유용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스마트한 앱 소개는 계속됩니다. 네, 저도 바로 한번 사용해 봐야겠습니다. 3월 넷째 주에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환급금에 지연배상금까지 물리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시한 지 나흘 만에 300만 대가 판매된 애플의 뉴 아이패드가 과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장시간 사용 시 이전 제품에 비해 온도가 8도가량 더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8이 올여름에 최종판 개발이 완료되고 오는 10월경에는 정식 버전이 출시될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픈마켓들의 저가 TV 경쟁이 3D TV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42인치 3D TV를 70만 원대에 55인치 제품을 140만 원대에 각각 출시했습니다. 블리자드는 오는 5월 15일부터 디아블로 3를 전 세계 동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고 파는 현금 경매장 기능은 금화로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2G 서비스를 완전 종료했습니다. 남아있는 2만여 명은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수 없고 6개월간 번호 유지만 가능하며 이 기간 3G 개통이나 타사 이동 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모바일 앱을 만들었지만 기상청 날씨 앱만 100위권에 들었고 대부분의 앱들이 900위 밖으로 밀려나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25,000원이 자동 결제되니 주의하라는 메시지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확인 결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괴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LG전자가 3D 기능을 강화한 노트북을 출시합니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3D 입체 영상을 즐길 수 있으며 사용자 움직임에 따라 최적의 영상을 구현하는 아이 트래킹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원터치 3D 변환 버튼으로 어떤 일반 영상이든지 생생한 입체 영상으로 변환해 즐길 수 있습니다.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와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습니다. 에이서는 태블릿 PC를 출시합니다. 10.1인치 화면에 엔비디아 듀얼코어 프로세서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탑재했습니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720g이며 연속 8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판매 가격은 44만 9천 원입니다. 유진 로봇은 로봇 청소기를 출시했습니다. 15개의 센서로 장애물을 인식하며 미세먼지와 물걸레 청소까지 가능합니다. 2cm의 높이의 문턱도 넘어갈 수 있고 8.9cm의 두께로 침대나 소파 밑에도 청소가 가능합니다. 160분까지 사용시간을 늘렸습니다. 저희 미디어잇은 지난 20일 소비자TV와 업무 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TV가 나오는 지역 케이블 TV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저희 프로그램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쇼핑 정보와 상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